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경치 좋은데. 위치는 공개하지 마. 또 영업장 방해하지 마. 아, 그런가요? 네, 위치 공개하기 그렇고, 커피 한번 맛보고. 맛있어? 맛있네요. 맛이 좀 씁쓸한데, 만나기 어려운 형과 함께 잠깐 인터뷰 해보려고. 우리 소개시켜줘야지. 아, 여기 출연하기 싫대요. 아, 출연이 아니라. 친한 큰형님 한 분 계신데, 오늘 같이 집 근처여가지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죠? 네. 담소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 커피 맛있어? 커피로서는 일반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인데, 그 산미가 좀 없고, 약간 씁쓸한 느낌이 강하네. 씁쓸한 거는 또 스타벅스 커피가 이게 탄 쓴맛이 아니라 나무 껍질의 쓴맛이어가지고 산미가 없는 커피여가지고 일반인은 좋아할 것 같고, 어떻게 적절하게 잘 블렌딩 해놓은 커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가 말할 곤란하겠지만 스타벅스 커피 맛은 어때? 스타벅스요? 그걸 장점과 단점. 저는 맛이란 거를 사람들이 말할 때 인테리어 요소나 공간적인 요소, 위치,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지 알 것 같아. 스타벅스 장점이 그거다. 네, 알겠어. 단점이요? 커피 맛으로. 맛으로? 메가랑 비교해봐. 메가랑 스타벅스. 나라면 둘 중에 하나 뭐 먹는 거야? 메가 커피 먹죠. 싼데. 아니, 가격이 똑같아. 가격 똑같아요? 인테리어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스타벅스 먹죠. 스타벅스 맛있어? 맛있다기보단 저는 브랜드도 맛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브랜드 없어. 몰라. 그냥 맛만. 너 그냥 똑같은 주인이 스타벅스 커피랑 메가랑 두 개를 딱 내놨어. 그럼 메가 먹어? 네,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도 메가가 더 맛있는 거니? 네, 스타벅스는 일단 외국 로스팅이고, 메가 커피는 어찌됐든 국내 로스팅이고, 맛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스타벅스는 맛이 없는 거네. 그쵸. 커피 전문가가 봤을 때는 맛이 없는 거죠. 보면은 스타벅스보다는 국내 로스팅의 커피가 좀 더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너 스타벅스 팬들한테 비난받을 각오가 있대. 비난하라고 해요. 나 먹고 사는데 도와주진 않아가지고. 스타벅스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단 프랜차이즈 1위고요. 어떤 산업적인 부분을 커피로 보면 산업적인 부분을 이끌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창출 인력 이런 것들이랑, 지금도 국내 스타벅스가 신세계가 인수했다고 하지만 로열티 내잖아요. 미국 회사예요. 그 로열티는 일단 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애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스타벅스를 그렇게 좋아할 이유는 없죠. 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커피를 마신 이유는 맛은 아니었어. 그치? 궁극적으로 봤을 때 너는 맛을 추구하지만 맛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 어떻게 보면 너가 말했던 것처럼 공간감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스타벅스의 장점으로 커피를 이용한 사람이 대다수였지, 맛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맛으로 스타벅스를 가는 사람은 열에 한 명 될까 말까? 근데 스타벅스가 주는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물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 있는 스타벅스랑 해외에 있는 스타벅스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소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유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 초창기 때 미국 유학생들이 와서 익숙한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걸 소비하는 층이 있었던 거죠. 그 유행을 선도하고. 15년 됐죠. 굴지의 1위 브랜드가 됐는데 이제 서서히 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꼭지점을 찍으면 서서히 지는데, 최근에 스타벅스 정용진이 인수했잖아요. 알죠? 너 함부로 이런 거 거론하지 마. 너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가? 하지 마. 저는 어떤 브랜드든지 끝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지. 가속화되느냐 안 가속화되느냐는 정용진의 노력. 정용진이랑 상관없지.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지. 정용진이 스타벅스 관심이 얼마나 있겠어. 그죠? 스타벅스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가끔씩 스타벅스 왜 잘 될까가 의문이 될 때가 많잖아. 이에요, 사실. 옛날부터 스타벅스가 왜 잘 될까? 그 다음에 쟤네들은 어떻게 1위를 계속할까? 옛날에는 막 다이어리 주고 텀블러 주면서 디자인이 예뻐서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하다가, 두 번째는 스타벅스가 국내 스페셜티 시장이 커지니까 그 스타벅스 이름을 뒤에 뭘 좀 바꿔가지고 리저브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캔들베리 커피도 팔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 커피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재빠르게 행보를 하지 않았나, 움직이지 않았나. 그다음에 그 스타벅스가 가장 위험스러웠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형 기억할지 모르지만 카페 베네라고 있었거든요. 아시나요? 알죠? 카페 베네. 카페 베네가 유일하게 스타벅스의 대항마였어요, 한때. 근데 카페 베네가 쫄딱 망하고 스타벅스는 우뚝 섰는데, 그 원인을 보자면 이제 결과가 있으니까, 카페 베네는 점주의 이야기를 듣고 스타벅스는 직영이었어요. 카페베는 점주의 말을 계속 듣고 어디에 집중했냐면 팥빙수에 집중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름이 팥빙수 마진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알바만 돌리면.
주인이 하면 엄청 힘들어. 어. 근데 알바 돌리면 팥빙수가 많이 엄청 좋아요. 그 어. 절반이 뭐예요? 물이잖아. 그러니까 팥빙수 전문 매장으로 바뀌고 카페 베네가 스타벅스는 커피 집중했어요, 당시에. 어. 밀리면서도. 근데 살아남은 건 결국 커피이지 않나. 어. 스타벅스의 행보가 지금 보면 커피 집중하는 회사일수록 롱런한다 이 생각.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나는 스타벅스를 가보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왜 잘 될까를 계속 한번 돌이켜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 다른 커피숍과 유일하게 하나 다른 게 맞아. 프랜차이즈화 되면 본사가 프랜차이즈 망하건 잘 되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 또 차리면 돼. 그래서 뭔가 사업이 장인정신이 떨어졌다. 간절함이 없는 거지. 내가 너한테 프랜차이즈 한 내주고 1, 2억 빼먹으면 되는 거지. 제가 잘 돼서 안 돼서 상관없잖아. 너가 빨리 망해서 또 차리면 된다는 생각 들고. 내 스타벅스는 망하면 안 된다는 결실함이 있었지. 개인 매장화 같은 브랜드여서 혹시나 잘 되지 않을까. 절대 망하면 안 될 거라는 철저한 관리.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를 다 합쳐도 스타벅스만큼 매출이 안 돼요. 몇 조 단위의 매출을 하거든요, 스타벅스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일단 국내 소비층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커피 한 잔에 밥 한 끼 정도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커피를 그냥 이제 후식으로 마음껏 먹잖아요.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스타벅스 매장은 아까 말했지, 형이 말했듯이 직영 체계이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법에 저촉이 안 돼요. 프랜차이즈는 그 배타적 권리가 있어요. 뭐 이내 하나밖에 못 넣는다는. 근데 스타벅스는 알잖아요. 건물 빌딩 같은 데 가보면은 뭐 2개도 있고, 뭐 한 건물에 2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좀 벗어난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변화에, 아까 말했죠. 형이 말하는 듯이.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해가지고, 원래 개인 점주는 거부권을 행사해요. 권리처럼. 근데 직영이다 보니까 기회를 잘 탔다고 생각하고, 구동의 1위기 때문에. 또 나는 또 1위인 걸 또 보는 게 스타벅스는 시급이 얼마야? 나 그거 궁금해. 시급은 사실 그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근데 스타벅스가 얼마야 대충? 최저가. 최저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야? 근데 왜 이렇게 일 열심히 해? 그게. 다른 매장이 최저임금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했다가는 무슨 몽둥이를 맞을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 일단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사람들이 갖는 직업적 환상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개인 매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속해 있는 직영 매장에서 일한다는 게 나를 표현할 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어디서 일했는데, 나 저기 어디 개인 매장에서 일해. 이것보다 나 신세계 그룹에서 일해.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형. 아니야, 난 개인 매장에도 있어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들어가자마자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받고 교육이 있는데, 그 표어가 just say yes. 스타벅스를 가면은 뭘 요구를 해도 다 일단 yes. 그리고 화장실이 공공으로 열려져 있어, 스타벅스는. 들어오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거부권이 없어,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래서 친절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가 등급이 올라가지고 뭐 점장이 됐다가 지역 슈퍼바이저가 됐다가 이게 여러 명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개인 매장이었으면 사장이 예쁜 애 그냥 딱 채용해가지고 올려보내면 되는데, 이건 대규모로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좀 약간 체계적이어서 애들이 열심히 하나 이 생각이 좀 있어요. 또 능력이지 뭐. 돈은 많이 안 줄 거예요. 돈은 어떻게 많이 줘. 난 15,000원 준 줄 알았어 지금. 네? 최저가. 아니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똑같은 노력이라 보면 개인 매장에서 그 노력했으면 더 많이 받았지, 스타벅스에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기 성장에 밑거름은 되죠. 왜냐하면 이런 건 있어요. 나 스타벅스 출신이야, 이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스타벅스도 생긴 지 오래됐고 출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나. 스타벅스는 그래, 뭐 스타벅스는 건드리지 마, 더 이상. 그거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개인 입장에서 보면 말은 할 수 있지만 경쟁 상대로 보기에는 너무 높은. 그럼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돼요. 뭐 이유 불문하고 너무 잘 되니까 뭔가 안 되는 데는 뭐가 단점도 얘기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들 보면 다들 힘들어서 막 가게 다 망하고 하는 거, 프랜차이즈들 우리가 공격도 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는 직영으로 자기네끼리 잘하고 있는 거를 뭐 왜 잘 될까라 할 얘기가 없어. 왜냐면 스타벅스가 매장을 차린 옆에 옛날에 이디야가 전략적으로 옆에 세워서 가격 싸고 스타벅스 메뉴 절반 정도 가격으로 파니, 딱 고객 입장에서는 너 스타벅스 갈래 이디야 갈래 하면 고민이 되잖아. 이디야가 그런 식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가 더 이상의 고가 전략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디야 시장도 점점 줄어들고, 저가인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백다방들이 그 아래를 치고 오면서 이디야 시장이 굉장히 그 포지션이 뜬 거거든요. 스타벅스가 고가 시장을 아직
전략적으로 덤비지 않았다 아직.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고. 스타벅스는 더 이상 그만해. 저 말고도 많이 떠들었어, 형. 저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야. 남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했어. 나는 이런 그래서 이야기. 맨날 스타벅스를 이렇게 고민하는 게, 내가 향후 커피숍을 차릴 때 나는 스타벅스의 장점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 왜냐면 내가 저거를 배워야지. 그걸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는데, 내가 스타벅스를 계속 외면해버리고 하면 배울 점이 없잖아. 별로. 스타벅스가 최고 1등한테 배워야지. 내가 뭐 꼴찌한테 배워서 뭐해. 아, 저 형 말이 맞아요. 저는 개인 매장들이 스타벅스에서 배울 자세 중 하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마무시해 그거. 그거 그거는- 쉽지 않아. 나는 주인이 하는 가게들은 스타벅스한테 절대 못 따라가. 내가 개인 매장이 스타벅스에 지는 일 중에 하나가, 주인들이 보통 일하려고 차려. 주인이 차리는데 스타벅스한테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해. 아, 그래요? 왜요? 내가 표정 관리 마음껏 되는데 내가 싫은 사람 보면 싫고, 장사가 안 되는데 거의 표정이 다 나오는데 맞아. 기계적으로 할 수 없어. 우리 주인은 돈을 얼마 받고 시간만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메인으로 딱 가게에 있으면 어려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게들 대부분 다 언젠가는 무너져. 이게 서비스업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감정노동이거든요. 근데 내 감정이 즐거워야 이 감정이 고객한테도 전달되는 건데, 내가 즐겁지 않으니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이든 뭐든, 아까 그랬잖아요. Just say yes라고. 그게 배우니, 그다음에 젊은 애들은 사실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이런 말하면 위험한가? 아니, 해도 돼. 너 유명한 유튜브다. 아무 생각 없는 22살이 저는 아르바이트생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신입생들은 일단은 내가 뭘 해서 놀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 돈 벌면 항상 고민이 많더라고. 근데 대학교 휴학한 22살, 21살은 아무 고민이 없어. 졸업할 때 되면 취업 때문에 또 고민이 생겨. 그래가지고 뭔가 감정이 안 좋아. 근데 아르바이트생 중에 22살은 고민이 없어서 표정이 항상 밝아. 그래서 나 항상 한참 사람 뽑을 때 그렇게 뽑았어요, 사실. 고민 없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지.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래서 개인 매장은 주인들이 보통 차려서 나의 일터로 만들려고 했던 가게들은 의외로 오래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노동인데, 서비스업은 감정 노동이고, 그 다음에 사실 육체 노동도 하잖아, 사장은. 아니, 봐요. 우리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오늘도 봐요. 여기 지저분하다니까 와서 여기 쓸고 딱, 그 다음에 손님 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고, 설거지 할 게 한두 개예요. 그 다음에 컵 이거 다 설거지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고 시켜 먹는 판에 어려운 거지. 쉽지 않아요, 이거 카페. 그냥 깨끗한 음료 팔고 뭐 하니까 좋아 보이긴 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다들 우울하지. 우울해. 내가 스타벅스 얘기 그만하자. 스타벅스 너무 큰 산이야, 형. 아니, 배우자는 입장이었어. 배우는 건 서비스 배워야죠. 서비스 배워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 뭐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돼. 그러니까. 난 자연스럽다고 봐요. 아니,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분 좋게 웃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위선이지. 근데 그게 어렵다. 하여튼 장점이, 스타벅스의 최고 장점이 표리 부동이고 위선이야, 형. 안 돼. 아르바이트생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 이건 스타벅스 경영진이 보고 싶다.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거는 딱 난 아르바이트라고. 근데 아르바이트들이 대단하게 잘해주잖아.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잘 먼저 뽑는 거죠. 그리고 훈련시키는 건데, 그 트레이닝 기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트레이닝 기술을 배워야지 내가 회사로서 나중에 성장할 때 도움이 되고. 잘 못하면 겁주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일단 체계적인 건 있어요. 근데 사실 서비스업의 기본은 잘 웃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가면 잘 웃진 않는데 다 예스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그 느낌 있잖아, 우리가. 회사의 분위기, 문화 같은 거죠. 그 문화를 한국식으로 잘 정착시켜 놓은 그 초기 멤버들이 지금의 스타벅스를 있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